자, 그만 떠들고 이제 책 좀 펴시다. 책하고 사전하고 연습 좀 하고 펴놓고 사전이라는 이 한마디에 아마 우리 교실에서 나타나게 될 반응은 이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전 공부합니다라고 했을 경우 어, 그럼요. 사전을 봐야지요. 요즘 애들은 사전도 안 보고 도대체 뭘 보고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희한하게도 사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내시는 경우는 아예 없으셨습니다. 사전 보기가 쉽지가 않는데 왜 사전을 봐야 되느냐? 사전 속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꼭 보라고 하느냐? 이제 사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봐야 하는 이유 중에서 이번 시간에 수업할 것은 발음, 기호, 음절, 강세 이 세 가지입니다. 사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만 합니다. 발음 기호를 만약에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못 읽게 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는데 실제로 아예 못 읽는 학생도 있고 또 있더라도 뜨듬뜨듬 읽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뜨듬뜨듬 읽거나 아예 못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과목은 공포, 저주, 뭐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못할 만한 그런 과목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성취라는 건 없고 또 뭘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는 힘들어 미치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이 성질만 나빠지게 됩니다. 발음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발음 기호 파트에서 세밀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음절이 있습니다. 이 음절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하게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거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읽게 되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게 되죠. 음절 부분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세입니다. 이 강세, 이 강세를 잘못 얘기를 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강세 부분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기호 파트입니다. 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제 미카엘 뭐 이 정도로 읽게 됩니다. 실제로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MI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CHAEL 이렇게 하는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기호 안에 있는 요게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는 정해진 소리 그대로 납니다. 영어에서 모음이나 자음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규칙성이 있는데 이제 마구제비로 소리 난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는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가 필수적입니다. 그냥 MI까지 해가지고 마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CH 이만큼 철자가 많은데 그냥 컬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자를 뒤집어 놓은 거에다가 좀 눌러 놓은 것 같죠. 어자는 어, 발음 이제 어자는 발음 기호 이거는 이제 어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찌부려 놓은 거는 어를 더 약하게 내거나 아니면은 안 내도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마이클 이렇게 됩니다. 뭐 거꾸로 마이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이클 받아 적어 봐라 이랬을 경우 이게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MICHAEL 마이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단어를 읽어봐라 라고 그러면 프리근 뭐 해가 대체로 프리근 이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참 읽기도 힘든 것 같은데 프리근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발음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FOR 여기까지 FOR 그 다음에 EIGN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요 점이 다음 파트에서 하게 될 음절을 나누는 기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발음 기호를 보게 되면은 for까지 갑니다. for 이렇게요. C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C자를 뒤집어 놓은 요거는 그러니까 C자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표시를 냅니다. for 요거는 O자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모래시계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음을 길게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FOREIGN 이렇게 쓰고 foreign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참 수업 시간에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다 생략하고 발음기부터 사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은 QUI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음절로 나눠지죠. E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UI 여기에서 콰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콰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ET 하면서 어트 소리 나는 겁니다. quiet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이제 발음 기호가 이렇게 음절이 이렇게 나뉘는 거는 사전밖에 없습니다. 사전밖에 없다가 보니 실제 사전에 있는 화면을 찍었는데 하필이면 이 quiet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 안쪽 구석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사전을 밀치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단어 한번 봅시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QUITE 중간에 끊어지거나 나눠지는 것 없죠. 이거는 한 음절로 quiet이라고 바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 발음 비호 요거 보시게 되면은 QU 이렇게 되어 있죠. quiet으로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소리에서 quiet 이 소리에다가 이제 이 뜻은 조용한 이런 뜻이죠. 조용한, 정숙한 이런 뜻이죠. quiet해서 조용하고 정숙하게 소리를 내게 되고 꽤 무척 뭐 완전한 뭐 이런 뜻의 quiet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quiet이라고 읽어내야 됩니다. 요 철자를 봐가면서 철자에서 소리를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예, 한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긴 이런 뜻의 영어의 long. 우리도 이제 긴 이렇게 형용사 얘기할 때는 긴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를 긴 짧게 얘기 못합니다. 영어의 long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long을 이제 긴 이런 뜻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 long 해야지 짧게 long 뭐 이렇게는 소리가 아예 나지를 않게 되죠. 그 다음 이 글자를 이 단어를 보시면서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 만약에 이제 그 TV에서 보듯이 SSG 이거 적어놓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쓱 이거 이렇게라도 읽을 수 있는 성격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발음 기호를 봐야 되죠. 발음 기호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디 끊어지는 것 없이 단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발음 기호, 요 기호 안에 거 보시게 되면은 K야 이제 키읔 소리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J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는 철자 J가 아니라 발음 기호입니다. 딱히 뭐라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J처럼 생긴 거 짤쭉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수업할 때 짤쭉하게 생긴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뒤에 요 U 보이죠? 요거는 요 기호는 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짤쭉한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뒤에 음을 복모음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를 복모음으로 만들어 유 이렇게 소리 내라는 거죠. 그러면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모래시계 기호 보이죠? 길게 내라는 거죠.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QU, EUE, QU, EUE, Q 한참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읽으면 댄이라고 자꾸 읽어대니까 아유 이 댄이 그럼 자 그럼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He 읽어봐라 이럴 것 같으면 이거를 he 데니즈라고 읽으려고 하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상 이거 데니즈는 아닐 것 같고 이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냥 뭐 안 읽고 그냥 버텨버리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나는 몰라요 하면서 버텨버리게 됩니다. 사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DE
이렇게 끊어지고 ny 해서 d 나이 이렇게 써냅니다. 요거는 강세입니다. 요 위에 A 위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는 강세예요. 그 deny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dany라고 계속 인식할 경우에 그럼 이 단어 이거는 deny의 명사 형태입니다. 이거 읽어봐라 라고 그러면 이거 읽어봐라. 이거를 데니알로 읽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또 이제 버티는 거죠. 이제 모르겠다 버티는 겁니다. 사전을 찾으세요. 이렇게 음들이 분리되죠. 이렇게 음절이 되고 발음 교환에 D 여기까지가 D 그 다음에 NI 여기에 나, 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AL에 이제 A는 이렇게 찌부러져 있는 어가 되죠. 소리 안 내도 되고 약하게 어를 내도 됩니다. denial 이래도 되고 denial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단어 발이 이렇게 태연하게 발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냥 사전 보겠습니다. 발음교 보면 fairly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어는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어라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냥 fairly 최소 fairly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이걸 발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건 동사의 형태이고 이 fairly의 형용사 형태가 이겁니다. 여기서 다 이 단어가 다 한 뿌리죠. 이거는 명사 형태이고요. 발이 이걸로 인식한 학생한테 자 이거 읽어봐라. 바리우스 이거는 그러면 바리 이거는 못 읽겠거든요. 또 버텨야죠. vari이라고 읽어야죠. various, variety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발음 기호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철자들이 쓰여져 있는 철자대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거를 발음 기호가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철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를 보고 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내고 누구는 저렇게 내더라.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발음 기호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잡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음절을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시죠. 이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이제 환경이라는 뜻이고 중학교 1학년 이제 첫 시험을 칠 때 서술형 문제로 곧잘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써봐라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N이나 M 두 개 중에 하나 빠뜨리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은 요렇게 en 한음절 여기 점 빵빵빵 찍힌 거 사전에만 있고 그다음에 그 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인터넷을 뭐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다 네이버 사전에 여기는 없고요. 한컴 사전에는 이렇게 음절로 나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en 한음절 vi 그 다음에 ron m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음절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en vi ron ment environment 이렇게 읽고 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쓰다가 보면은 environment 이렇게 소리 내는 대로 쓰고 싶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원어민들이 쓰게 되는데 철자가 자꾸 틀립니다. 철자가 자꾸 틀리고 원어민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 철자가 틀리는 거야. 뭐 그거야 자기 뭐 마음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 눈에는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이제 영어랍시고 이렇게 써놨는데 철자가 우수수수 틀려나가는 거예요. 틀려나가는 거 보니까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입장을 거꾸로 놓고 틀림없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한글을 써놓은 걸 보니 틀린 게 다 그 대부분이더라.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 나라에서 뭐 하던 사람이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영어는 이렇게
횡서 쓰기를 이렇게 쭉 하죠. 가로로 이렇게 쭉 다 써버리게 되죠. 왜 성은이 만국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 하면은 후민정음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된 형태로 쓰게 됩니다. 짧기도 짧을 뿐더러 한눈에 확확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만약에 영어처럼 횡서 쓰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봤을 경우에 그래도 읽을 만은 하죠. 한 개 더 해봅시다. 이거를 횡서 쓰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쓰기도 힘들었었어요. 이응 치고 한 글자 띄고 또 여 치고 또 땡기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죠. 밑에 받침 이응은 음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써버리게 될 것 같으면 너무 뭐 이걸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일단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0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어 할 때 요건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요건 음가가 있고 음가가 없는 거 이것도 또 이응을 한 개 더 적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글자 모양이. 그러면 실 그다음에 요건 음가 없으니까 앞에 음가 없는 이응은 빼버렸으니까 뒤에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읽어봐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 허가 되는 건지 여어가 되는 건지 이 상당히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또 이런 표시들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그럼 이렇게 끊어지고 그럼 이 땅땅 두 개는 뭐냐? 영어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 한 칸 띄어쓰기 했으니까 띄어쓰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두 개 찍어둔 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이렇게 쓴다라고 할 경우에 아 그죠? 좀 또 땡큐 베리 머치 한 겁니다. 이 단어 이 단어를 읽으면은 하도 이거 컴포 테이블이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이 테이블 아니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됐으니까 일단 저기 사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사전 보면은 요렇게 음절로 끊어지죠. COMFORT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음절 요렇게 한 음절 총 4음절이 떨어집니다. 강세는 여기 떨어지니까 comfortable이 됩니다. comfortable이 되는 것도 발음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A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도 소리 나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다른데 저는 구별 안 해버립니다. 그냥 어라고 그럽니다. 위에 요렇게 이거 있죠. 이거는 강세 표시입니다. 강하게 읽으라는 뜻입니다. comfortable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는 소리를 안 냈네? T 소리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으면 거의 발음 기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요 콤마 기호 있죠? 그러면 요 앞에 기호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앞 음절은 동일하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F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FORT 이렇게도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comfortable 이렇게 합니다. comfortable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이 아니고요. comfortable comfortable 읽고 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단어를 이 단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걸 보고 대충 편호 이렇게 읽을 것 같으면 자 됐다 사진 찾자. PHE 여기도 이제 사진 찍다가 보니까 이 안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흐릿합니다. PHENOMENON 강세는 여기에 떨어지고요. 여기까지가 휘, 남, 난, 휘, 남은 안에 됩니다. 요 뒤에 콤마 있고는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는 건데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을 잘못 읽게 될 것 같으면은 참말로 뭐 엉뚱하게 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 사전을 보시면서 COMFORTABLE PHENOMENON 휘 남은 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강세를 얘기를 할 때, 이 강세를 잘못 찍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이 말이냐 하면은, 이 코끼리, 엘레펀트, 이렇게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끼리라고 하지 않고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경우에 코끼리가 이거이냐? 이 과연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러펀트라고 읽으면 되는 것을 엘리판트 이게 나오겠느냐 이 말인 거죠. 강세가 사전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음절 이렇게 나눠지시는 건 다 보이시죠?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시는 거는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이 찍힌 거 있죠? 이게 1강세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힌 거는 2강세인데 2강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2강세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1강세를 강하게 찍으면 2강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읽으면은 이 단어를 읽으면은 elephant가 되는 겁니다. 괜히 뭔 좀 있어 보이게 들리죠? elephant 이렇게 해야지 이게 elephant 코끼리가 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지. 엘리판트 코끼리 이거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한 개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평범하게는 사과, 애플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를 사과, 애플 이렇게 읽었을 경우에 과연 이 이미지가 떠오르겠느냐? 사과 도대체 무슨 얘기지? 뭐 애플 뭐 이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전을 보겠습니다. 애플 이렇게 나죠. 요 기호는 이제 이 구찌 상표인가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이 그러니까 한국어의 에 소리에 한국어 아이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어를 써서 쭉 내밀고 다시 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애펄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pp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는 뭐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앱 그다음에 펄 이렇게 나기 때문에 두 개 쓴 겁니다. 애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이러면 EX 이 시리즈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EXAMPLE example 이거 하나로 거의 다 귀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mple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EX 읽으려니까 만만치도 않고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뭐 또 이제 버티는 겁니다. 예, 희한하게 EX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이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아닌 거면 또 이거 아니게 잘못 읽으면 또 요거도 먹을 것 같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쫄지 말고 사전 펴서 당당하게 읽어라. EX 그 다음에 ECUTE 해가지고 강세가 어디 떨어집니까? 이 앞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강세가. 예, 읽으면은 엑시 큐트가 됩니다. 짤쪽한 거 이거 보이죠? 짤쪽한 거 하고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거 execute가 되는 거죠. 뒤에 U자처럼 생긴 거 요 위에 이거 왼쪽에서 이렇게 찍힌 기호 보이죠? 이거 제2강세입니다. 1강세만 강하게 찍으셔도 돼요. 자, 이 단어를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강세에 따라 가지고 발음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단어는 execute의 형용사 또는 명사 형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읽어보세요.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 위에 거는 execute니까 executive 느낌상 아닌 것 같거든요. 피하지 말고 자 사전을 찾아보자. 이렇게 사전을 봅시다. 그러면은 음절 자체가 달라졌죠.
EX 한 음절 갖고 그 다음에 EC 요번에 붙어버리죠. U만 떨어지고 TV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읽는 것도 소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그제큐티브가 됩니다. 이건 짤쪽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그러니까 켜 이런 식으로 나게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그제큐 이제 요 끊어지고 요 이렇게 되는데 요 거의 연음되어 나옵니다. 이그제큐티브 이렇게 됩니다. 이그제큐티브 이그제큐티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세에 의해 가지고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이 얘기해 주는 것, 그 중에서 발음기호 음절 강세 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단어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발음기호 음절 강세 이거 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그러면 너 모르는 거 나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인일 경우에는 이제 다 넣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면 강세만이라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사전을 보시면서 강세 넣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사전을 보시면서 발음 기호를 보고 읽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고 쓰고 소리를 내면서 강세를 넣는 훈련들을 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자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옆에 원어민 이제 보조 발음을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죠. 뭐 마이크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음이랑 참조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 소리를 그냥 그 원어민 소리를 흉내 내겠다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이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저 꾀꼬리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겠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꾀꼬리 소리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날 수 있는 소리는 못 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예 안 나게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단어를 자신이 이제 자신 있게 먼저 이제 파헤쳐 놓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소리를 참고로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신 소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단어를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어 단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외워야 될 게 뭐 여러 수십 개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넣어가지고 하느냐? 먼저 영어 단어는 외워야 될 영어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참으로 신비해서 저는 이게 언어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100단어입니다. 100단어가 되기, 100단어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익숙하게 많이 보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생전 처음 보는 단어도 제대로 읽게 됩니다. 뭐 압시큐어 댄싱 팀, 오비스큐어 이렇게 안 읽고 압시큐어 댄싱 팀이라고 이제 철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영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영어 독립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내용의 성격상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한꺼번에만 해 한꺼번에 그리고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상이 많이 길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핵심 내용을 줄이고 압축해서 밀도 있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배를 하는 이 단어들 이제는 단어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미 덩어리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지 그 형성해 나가는 과정, 즉 품사와 문장 성분이 됩니다. 그 형성해 나가는 과정의 첫걸음,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